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번져도 우리나라의 총선 시계는 째각째각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현안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경유톡 시간인데요. 방금 전에도 전해드렸듯이 어제 오늘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정치 이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정치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의 설명을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바로 그 김영호 그 공천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네. 그 전까지 뭐 보도에 나온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별로 표정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중재론 이것에 대한 공개 제의와 그에 맞물린 또 황 대표의 발언 이런 것이 있으면서 사퇴 얘기는 아마 그 뭐 안팎에서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이 영입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들이 소문이 많이 돌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에다 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 아무개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뭐 과거에 이러이러한 인연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러저러한 인연이 있는데 약간 좀 자격 요건에 좀 미달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 마구 이런 식으로 이 공천 막판에 자기 사람 챙기기를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를 이제 영입하려고 만난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이제 김종인 그 전 대표가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곳 가운데 몇 곳을 좀 언급을 하면서 예. 아마 이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이 정계 쪽에 상당히 그 인맥이 넓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로로 아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 대표 측에서 이제 연락이 오니까 더 추가로 정보 수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도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6명에 대해서 좀 제의를 해달라라고 공관위에 이제 요청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어제 공천관리위원회는 일단 2명 정도만 제의를 해서 뭐 경선에 붙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추가로 또 한 건이 또 이제 불거졌어요. 그래서 그 김미균 그 CG온 대표를 이제 공천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당내에서 얘기가 또 많이 흘러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은 일단은 그 김미균 대표와 관련한 이제 공천 논란 그런 부분을 이유로 일단은 이제 그만두신 자진 사퇴를 이제 하신 건데 환경은 좀 상당히 조성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은 다 끝난 상황인가요? 다 끝나지는 않았죠. 예.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경선이 좀 남아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 마무리를 진 다음에 그리고 사퇴를 하는 것이 이제 순리일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중간에 던지고 나가는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이게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런 일이 이번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그 2016년 총선 당시에 이른바 친박 공천 논란 때문에 그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뭐 당인을 이제 들고 예. 옥새 파동. 옥새 파동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때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천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 상당히 거물급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을 이제 임명을 해서 그때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김용호 전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사심 없이 좀 할 인물로 이렇게 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했었고 예. 그런데 결국은 이런 논란 끝에 이제 그만두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의 이미지 이런 것에 굉장히 훼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김용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공천관리위원장을 이제 그 맡을 때 전권을 위임받기로 하고 지금 이제 맡은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 정도 되는 정도의 중량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해서 이제 모셔온 건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좀 모양새 사납게 그만두게 되는 이런 그 국면으로 지금 이제 가게 돼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유감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용호 위원장이 이 공천을 할 때 원칙이 이 물갈이 차원이 아니라 판갈이 차원이다. 판을 갈아버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상당히 좀 파격적인 결과도 좀 나왔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번에 미래통합당 공천 뭐 중요 부분들은 대부분 결정이 된 것 같고 네. 뭐 다소 이제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과정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방향성을 잘 잡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어떤 특징 같은 게 뚜렷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물갈이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이제 썼던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사실은 중진들 반발이 많은데 뭐 불출마 선언도 유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역시 좀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이제 영입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천 이제 논란이 이제 불거지게 된 건데요. 예. 이거는 아마 조금 조건 면에서 불가피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인재 영입을 이제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보다는 그동안 당 주변에서 또는 대선 캠프 주변에서 활동하던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이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인재 영입의 참신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도 꽤 있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영입을 이제 추가로 더 해서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물론 이제 찾아오는 사람은 많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뭐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마구 이제 뭐 이렇게 공천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자기가 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약간 검증이 됐다고나 할까? 네. 그래서 아마 그쪽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기용을 하게 됐던 건데 역시 이런 부분은 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탈당할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또 황교안 대표가 재고를 요청을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소문이 좀 돌긴 했어요.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그냥 딱 떨어져 나가는 식으로 이 무소속 출마를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일종의 무소속 연대 그런 식으로 이제 규합을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역시 대구 쪽으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의 이제 심장부 내지는 텃밭으로 이제 가서 당선을 확실히 보장받으면서 거기서 지금 미래통합당 이제 후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인물 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본인도 당선되고 함께 출마한 사람도 당선시키는 예. 뭐 그런 전략을 쓰지 않겠냐라고 이제 관측이 나왔었는데 역시 좀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번에 무소속 출마라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을 탈당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네. 뭐 다시 돌아올 때 뭐 또 이런 여지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또 앞에도 자기가 탈당을 하고 싶어도 300만 당원의 이 눈이 밟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를 전제로 한 이제 그 무소속 출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뭐 이 총선 국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 지역구 선거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데 당 쪽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 컷오프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경선에서 밀려난 경우에는 요즘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제 컷오프가 된 이런 경우에 보면 그냥 그대로 난 일단 나간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에서 표를 받으려면 특히 이제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골수 지지층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사실은 당선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공약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이거는 내 공천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일 뿐이고 당선되고 나면 난 되돌아올 거다. 보통 이제 그렇게 당 복귀를 전제로 해서 이제 불출마,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지금 이제 그 홍 대표도 마찬가지 이제 그 선택을 한 거죠. 네. I'll be back 하고 일단은 뭐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복당을 전제로 한 무소속 출마 이것은 앞으로 이제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황교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사전작업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에 대한 꿈은 뭐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출마 자체를 아예 이제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쉬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조직 기반을 당내에서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당 쪽에 뭔가 이렇게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위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나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상태에서 다시 복귀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한번 일합을 겨뤄보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일단 봐야 되겠죠. 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4.15 총선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사람은 홍준표 전 대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홍 대표의 이 선택이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한 대로 과연 이제 이렇게 가줄지 그 시나리오는 뭐 그럴 듯하긴 한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좀 너무 이렇게 이합집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 예. 힘을 합쳐서 지금 반문연대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존재했던 거고,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뭐 당선돼서 되돌아오겠다. 이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예. 그래도 역시 그 미래통합당에서 내놓은 후보를 좀 다 힘을 합쳐서 밀자.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보수 진영 내에서는 더 지금 많지 않나. 예.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구로 가게 되면은 뭐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곳. 그럼 어디입니까? 뭐 지금 이제 본인은 몇 군데 좀 이야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지역구도 뭐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갈 바에는 뭐 그쪽으로 가서 뭐 좀 승부수를 걸겠다, 뭐 이제 이런 거로도 읽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만 나가는 게 아니고 무소속 연대 형태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규합을 하고 뭐 조율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이 조금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그 지역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결정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이동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간신히 명분을 찾은 것 같아요. 74% 정도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순간 대략 뭐 이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이제 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당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전 잘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는 향후에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갔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이런 그 중대한 판단 자체를 이제 전 당원에게 이제 맡겼어요. 예. 뭐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미는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 예. 예. 그 이낙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예. 뭐 아주 뭐랄까요, 그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4년 동안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열린민주당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당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 쪽은 이제 들어오겠죠.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정당이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뭐 그쪽은 워낙 이제 뭐 이쪽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동지일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의당이 과연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제 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당들. 예. 지금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게 이제 뭐 민생당.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당들은 사실은 좀 들어와줘야 그래도 모양새가 좀 사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정당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나머지 뭐 녹색당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 당들이 당세가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독자 비례정당 창당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유권자들이 과연 그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렇다면 뭐 미래통합당이나 뭐 다 차이가 없고 결국은 뭐 이 선거제 개편한다고 했는데 도로 다 무위로 돌리고 마는 도로 원위치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정치를 지금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저쪽이 적폐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쪽이 반칙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예. 그것이 과연 이 진보 정당이 할 선택이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권자들이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원래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이 어느 쪽이 더 실책을 많이 하느냐, 어느 쪽이 더 제사를 깎아먹느냐 이 부분에서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참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의당은 합류를 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정의당의 의사결정 구조상으로 봐서는 이제 참여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 이제 일요일 날 그 전국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특별 결의문까지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지금 이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의당 쪽에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민주당보다 먼저 정의당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예.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래서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어찌됐건 그 선거제 개편을 이제 이뤄놓은 그런 그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우회하는 그런 꼼수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부정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유권자들은 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대로 두지 왜 이렇게 1년 넘도록 그렇게 분란을 이렇게 유발하면서까지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또 정의당을 어떻게 총선에서 판단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어쨌든 소신을 지키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정의당은 당이니까. 차라리 그냥 당당하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예. 또 뭐 나름의 원칙을 유지한 그걸 가지고 유권자들로부터 판단을 그냥 받겠다. 지금 그런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 주말에도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또 가변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또 주말 상황을 정리를 해서 우리 이종훈 박사님과는 또 월요일에 정경유 시간에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